2025년 11월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개를 가지고 실리콘투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두 곳 모두 실리콘투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잡았고요. 그럼 어떤 근거로 이런 매수 의견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최근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실리콘투의 2025년 3분기 성과, 두 증권사 모두 아주 좋게 평가했습니다. 자, 3분기 연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2,9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3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정말 높습니다. 특히 이 매출액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4%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 바로 보여주는 숫자죠. 그렇다면 이 성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지역별로 뜯어봐야겠죠? 실리콘투의 진짜 강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유럽 쪽 성장률이 무려 163%에 달하고요. 중동도 80%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북미입니다. 그동안 계속 우려가 있었던 이 북미 지역이 드디어 플러스 5.3%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북미 시장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북미 채널의 회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에선 계속 물어봤죠. 실리콘투, 북미 쪽은 괜찮은 건가? 이 리스크 과연 이제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키움증권 리포트는 그 답을 미미박스 사례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리콘투의 이 올인원 원스톱 서비스 하는 게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 미미박스 사례를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스톱 서비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K-뷰티 블런드가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다. 복잡한 물류부터 재고 관리, 돈 받는 문제까지 이런 골치 아픈 운영 업무를 실리콘투가 싹 다 맡아서 처리해주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미박스는 실리콘투 덕분에 물류나 재고 걱정을 완전히 덜게 된 거죠. 덕분에 판매처에는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브랜드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좋은 제품 만들고 마케팅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실적과 북미 리스크 해소 과정을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미래 전망과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보죠. 두 증권사 모두 2026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을 한번 보시죠. 교보와 키움 두 곳 다 예측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은 약 1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800억에서 2,900억 원 사이를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실적 성장에 대한 두 증권사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 6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미국 시장 회복, 그리고 다른 지역의 탄탄한 성장세고요.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은 6만 5천 원으로 잡았는데 특히 북미 채널이 안정되면서 브랜드가 이탈할 위험이 사라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느 한 곳에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글로벌 성장 동력입니다. 유럽, 중동 같은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있죠. 둘째, 가장 큰 우려였던 북미 채널이 회복되면서 사업 모델의 힘이 증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예상 실적과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K-뷰티가 지금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실리콘투는 이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